김노은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노후 자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진국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다르게 국민연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못하지만 개인 연금을 가입을 하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거나 그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줄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떼니까 그 10년만 지나면 세금을 면제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면서 노후를 각자 준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실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있고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과세되는 것을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한 가지 상품이라고 의도치 않게 잘못 가입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헷갈리셔서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된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첫 번째 연금저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 사업자, 프리랜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액에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배우자가 가입한 것은 저희들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총 납입액이 가능한 건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이 따로 있습니다. 매년 4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도 나눠지는데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또는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불입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6.5%인 66만 원을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연간 13.2%인 52만 8천 원을 최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이거는 고액연공자이기 때문에 연간 3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13.2%인 최대 39만 6천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400만 원이면 매달 34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은 불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금 가입 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10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을 하셔서 무조건 나눠 받아야 되지 일시불로는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 가입하시게 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금의 납입 기간을 5년을 하셨다면 5년 동안만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만약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10년간 여러분들이 불입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매년 연말정산 세제 혜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입 기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연금저축은 계약 시 납입이 기본적으로 정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으로 납부한 추가 보험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5년으로 납부 기간을 정해놓고 10만 원을 설정했다면 여기에서 기본보험료는 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연간 불입액의 2배까지 입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불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연간 불입액 2배인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본보험료는 보통 10% 정도 사업비가 빠지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불입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 원 정도 사업비를 빠지게 되고 나머지 9만 원에 대해서는 공시이율로 보험사에서 정한 이율로 굴러갑니다. 10만 원 자체가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 비용, 계약 유지 비용, 보험회사에서 빠져나가는 각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사업비의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만 원이 사업비라고 했죠. 그러면 추가납입 보험료는 10분의 1이니까 1,000원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매달 불입금액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보험료를 최소로 가입을 하시고 추가 납입이 2배까지 되니까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하시면 가장 사업비를 저렴하게 낼 수 있으면서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가입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지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입 후 5년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지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지한다고 하면 원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정한 공시율도 매년 바뀌는데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가입 시점에 공시율이 높아서 이게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여러 설계서를 뽑게 되는데요. 공시율로 연금 수령액도 제시를 하고 연금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시율은 고정이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시해놓는 변동이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실 때 복리족이 된다는 말은 공시이율을 매달 적용해서 더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입자분들은 공시이율을 장기간 매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보증 이율을 공시이율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입 당시에 공시이율이 4%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입 계약서에 보니까 최저 보증 이율이 2.5%였다 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1%인 시대에 4%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최저 보증 이율로 보장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공시율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기본 이율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는 한 0.2에서 0.3%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55세 이후 나눠받게 되면 세금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기간을 길게 해서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연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고 연금 수령하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을 늦으면 늦출수록 세금을 좀 적게 떼줄게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연금 수령에 55세 이상 10세 미만으로 한다 했을 때 연금 받는 수령액의 5.5%를 매달 제하는 것이고 10세 이상 8세 미만의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4.4%를 제하고 연금을 받게 되시고요. 80세 이상이라면 3.3%를 제하고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100만 원 이상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합성과세에 적용되니까 즉 세금을 많이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1,200만 원이 1년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3.3%에서 5.5%를 공제하고 1,2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연금 수령의 이 총 1,200만 초과하게 되면 연금 수령의 전체에서 종합소득에서
합산 적용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산을 했을 때 1,200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1,2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하시고 또 아직 연금 수령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잘 계산해서 연금 수령 직전에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그때 돈이 필요해서 나는 연금 수령을 일시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시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 조건 자체가 나눠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시불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점에 해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약이니까 16.5%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16%를 자는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전체에 대한 16.5%를 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납입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먼저 계약 시에 납입 기간은 5년으로 정하셨다면 이 5년 60회차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나가는 기본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불입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다고 한다면 2달 이상 연체되면 일반 보험처럼 실효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연금저축도 실효가 되면 내는 금액을 다 불입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한번 실효가 되더라도 밀린 건 다 낼 필요 없이 1회차 보험만 납부를 하더라도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납입 회차를 60회차는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1회차 보험료만 내고 부활을 하실 때 연금 수령 기간이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럼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손해를 볼까요?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 세제 때 받았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16.5%라는 것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가입했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16.5%만 제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납입한 그 해하급금에 대해서 16.5%만 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초반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하고 16.5%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해약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시에는 손해가 많으니까 가입 전 신중하셔야 되고 가입 후에라도 중도해지 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보통 중도해지 시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닐 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런 코로나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